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저는 이강윤이 아닙니다. 이강윤의 오늘 시간은 맞습니다. 이강윤 평론가가 오늘 몸이 편찮아서 서영석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가 산책에 저와 얘기를 나누실 분은 유명한 분이죠. 양정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정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역시 정가의 핫 이슈는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금 친박계에서는 지난 주말을 경과하면서 어제 최고위원회 그리고 결론이 안 나면 의원총회라도 바로 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관철시키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제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았고, 친박계에서 의원총회를 열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을 했지만,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사퇴, 그러니까 결론은 사퇴일지라도 이 유 원내대표가 좀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주장을 반박할 수는 없어서 네. 지금 친박계도 그렇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전후로 해서 이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다수가 이 청와대나 친박계가 이렇게 이 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원내대표를 찍어내려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반발이 굉장히 커졌고, 이게 이제 아주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저변에 네. 그런 기류가 확산되는 게 분명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의원총회를 열어보면 친박계가 의도한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반적인 이 지도부 내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얘기를 했지만, 그걸 갖고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지금 거의 끌어내리다시피 유 원내대표를 지금 사퇴시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는 지금 당분간은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문제는 오늘 이제 국회 정상화의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 국회법 개정안의 제의 절차를 밟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경과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의하는 절차까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일단 시간은 좀 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친박계는 어제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를 얘기했고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나 친박계가 우리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가 일단락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쪽이나 혹은 비박계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직 얘기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 주변에서는 사퇴할 수 없다, 이런 완강한 기류도 있고요. 네. 또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청와대와 척을 지고 또 당내 이 친박계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이 친박계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내년 2월까지, 4월까지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다는 판단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지금 국회법 개정안 애듭을 짓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해서 네. 당정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의결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런 좀 원내대표로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어쨌든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퇴 시점과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을 청와대의 저런 반발 속에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싶다. 그런 말로 요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예롭게, 그러니까 쫓겨나듯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 혹은 자신이 버티기로 고집을 피우면 버틸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던지고 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한 얘기가 자기 정치만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구상, 정책 운영 방향 이런 것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네.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 정책, 또 복지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런 신보수라고 명명이 될 정도의 새로운 파격적인 이 구상을 제시는 했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는 말로 했을 뿐이지 이걸 구체화된 정책으로 내놓은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들고 내년 총선에서 이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차에 사실 지금까지는 뭐 일정에 쫓겨서 정부 여당이 요구했던 청와대가 요구했던 뭐 공무원연금법 개혁이나 또 이완구,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매몰되면서 사실은 그 청와대가 요구하는 걸 다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아주 딴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세 정책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조세 체계 개편 문제 여기 이제 법인세 인상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런 좀 구체적인 자기 구상을 좀 내놓고 그걸로 내가 생각하는 보수적 가치, 보수 정책의 지향점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좀 각인시키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원론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네네.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네네.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공무원연금법을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라는 그런 청와대의 일종의 그 재촉에 부응하다 보니까 뭐 정치에서는 하나 주려면 하나 받으려면 하나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다고 제시하는 그런 논리와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적인 설득력, 명분을 못 갖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냥 멀쩡한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흥정하면서 하나 양보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패대기를 친다면 누가 정권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는 큰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유승민 대표가 무슨 여건내 그 차기 주자에서 뭐 3위, 4위로 올랐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역설적으로 네.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뭐 맞짱 뜨는 정치인, 네. 자기 소신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쌓인 건 네. 분명한 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번에 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네네. 자, 반면에 저는 그 유승민 파동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김무성 대표 오히려 입지가 지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친박계하고 이제 비박계하고 정면 충돌하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네.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네. 이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런 갈등 상황이 되면 네.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입지가 보통 넓어지기 마련인데 말빨이 좀 서는 건데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사실 좀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인 건 좀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명분 없는 쪽에 결과적으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김무성 대표도 이제 결국 기운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논란의 와중에 기우는 지점이 명분이 없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좀 중심축을 잡고 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전당대회의 핵심 모토가로 수평적인 당청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실현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에 하나 사퇴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청와대나 친박계가 다음 타겟으로 이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은 대상가로 김무성 대표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이번 파동에서 그 상황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저는 처신을 좀 잘못한다고 느끼는 게 사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종의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꾸린 것은 차기 총선이나 대선을 그 염두에 둘 때 비박 체제가 더 낫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좀 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는 그 자기 별칭인 무성대장이라는 그 별칭이 무색하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는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요. 권력의 속성 때문이겠죠. 네. 나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는데 그런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뭐 소문은 있는데 뭐 확인되는 건 없으니까요. 뭐 한국일보에서 옛날에 무슨 대학에 뭐 딸 취직하는 문제 그거 한국일보 특종 아니었나? 네. 아니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 양경대 기자님에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